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 다문화 아카데미 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결혼의 역사 알아보겠는데요. 들어온 경우 또 나간 경우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역사에서 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야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국제결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국제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죠.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그리고 더구나 부유한 집의 이것도 셋째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 최초의 미국 박사 학위 소지자였고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호소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당시 이승만 박사는 59세, 신부는 34세였습니다. 그때도 신랑 신부 나이 차이가 꽤 컸네요. 프란체스카 여사는 평소 근검 절약 정신과 한국 음식 솜씨 등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한국적인 여인이었고 또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로 시집 온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서 명성을 날림과 동시에 그곳에서 자손을 퍼뜨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다문화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일본 천황의 역사는 백제무열왕의 자손부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1년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간무천황 즉 일왕의 생모가 백제무열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과의 인연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키히토 일본 천황은 한국과 일왕과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을 하자 천황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면 현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주하는 것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선조들 중에는 중국 황후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조영과 고영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고구려에서 북위로 이주한 고조영은 6대 황제 효문제 후궁이 됩니다. 고조영은 아들이 태자에 책봉된 뒤에 외척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태자의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자귀모사라는 그 고대 중국의 관습에 따라 죽음을 당했고요. 훗날 황제에 오른 이 아들 선무제에 의해서 황후로 그때 추존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고구려 여인 고조영의 조카입니다. 고영이라는 사람인데 선무제의 황후였습니다. 당시 고씨 가문은 이 북위 황실과 복잡한 겹사돈 관계를 맺어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태제로 책봉된 효명제는 또 고영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영은 여기서도 또 역시 자귀모사를 내세워서 태자의 친어머니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한 발 앞선 효명제의 친어머니가 이 황제 친일대와 연합해서 거사를 일으켰고 고영은 황후에서 비군위로 전락해서 그 다음에 살해됐습니다. 둘 다 이 고조영과 고영 둘 다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 원나라의 황제 순제 황후인 기황후는 아주 유명하죠. 고구려 공녀 중에 한 명입니다. 기황후는 공녀로 뽑혀서 1333년에 고려 출신 환관이었던 고영보의 주선으로 원왕실의 궁녀가 됩니다. 당시 원나라 왕실에는 이 고려 출신 환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환관들은 통역도 하고 무역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기황후는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에 그치지 않고 황후가 된 이후에 37년간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해서 개입해가지고 원나라와 고려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기황후라는 존재가 14세기 말 고려와 원나라 역사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네, 역사 속에서의 그런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유명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